노후 설계의 중요성.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후 기간은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며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는 등 노후 경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년이라고 퇴직금으로 20년 동안 노후 생활을 대비했으나 이제는 늦은 취업, 조기 퇴직 등으로 평균 근속 기간이 줄어들어 20년이라고 노후 40년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고령화와 조기 퇴직, 노후 경제 부담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OECD가 제시하는 3층 연금 구조에서 퇴직연금 제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런 경제적 준비 없이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발생하는 이벤트와 필요자금 등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노후 생활 기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눠집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사내 적립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다르게 근로자를 수익자로 해서 퇴직금 재원을 사회금융기관에 별도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폐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과세이연 혜택을 줘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퇴직금 수급권 보호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 적립 방법, 적립금의 운용 주체, 퇴직급여의 수령 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이제 각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회사가 먼저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하고 상품의 운용을 지시하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과 상품 운용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 즉 회사에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된 퇴직자산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므로 가입자가 부담금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한다면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 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정기여형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DC 계정에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결정돼 있고 근로자가 납입된 부담금을 운용해서 그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확정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된 부담금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로 상품 운용을 지시합니다. 만약 정해진 납입 주기에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 안내를 드리며 연 10에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이에 따른 투자 책임 또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은 확정 급여형과 달리 근로자가 개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법정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납입한 기업 부담금의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납입한 개인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의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은 회사가 매년 가입자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한 부담금과 적립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해서 발생한 운용 손익을 포함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금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예시를 통해 확정 급여형 제도와 확정 기여형 제도의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봉 100만 원, 임금 인상률 10%, 3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정 급여형의 경우 퇴직 전 31분 평균 임금은 121만 원, 근속 연수가 3년을 곱해서 363만 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 3년간 회사가 부담한 적립금 331만 원에 운용 손익을 포함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확정 급여형 제도나 확정 기여형 제도와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개인 IRP는 가입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세액 공제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로 수령해야 됩니다. 단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 이연된 세전 퇴직금을 개인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IRP는 퇴직금 이외에도 개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만기 해지 금액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 납입 금액 및 만기 ISA의 연금 계좌 전환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 공제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 IRP 보유자는 적립된 부담금을 일시금 또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시 개인 부담금과 운용 손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는 퇴직금 수령 시에 발생한 퇴직 소득세와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과세이연과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만, 개인 부담금 및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개인 IRP로 퇴직금을 입금하면 운용 및 과세 이연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퇴직연금 제도를 정리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표를 참고하셔서 퇴직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과세체계.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개인 IRP로 지급되며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과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퇴직 금액 수준에 따라 각종 공제가 적용되며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개인 IRP로 수령하게 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됩니다.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되며 개인 IRP 내 운용수익과 세액 공제받은 개인부담금은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 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만 과세하고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합니다. 단, 세액 공제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투자 원칙 및 운용 방법.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적립금 투자 원칙을 세우고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과 시간을 분산해서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운용 상품을 선정해서 운용 방법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뒤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 유형을 점검하고 적립금 운용 상품을 결정해야 됩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없는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이 수반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투자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형, 주식 혼합형 펀드는 위험 자산으로 간주돼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무 안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 요건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연금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지정해서 수령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의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개인 IRP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회사의 퇴직급여를 청구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게 되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 IRP 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직접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 예정일 및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연 10에서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불가하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적립금 50% 한도로 담보대출,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 IRP 가입자는 적립금 50% 한도로
담보대출 또는 적립금 100%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예상 수급액 변경 등의 사유로 담보 인정이 어려워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 기여형 제도와 개인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법정 사유를 갖춘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중도 인출 사유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중도 인출 시 세금 및 운용 중인 상품의 중도 해지 등 처리 절차를 확인한 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연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통해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수리를 받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전할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계약 이전을 신청합니다.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로 가입자 정보와 적립금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적립금이 이전됩니다. 이후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되면 적립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퇴직연금 제도가 노사 합의로 폐지되거나 재정 압박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근로자의 개인 IRP로 이전되며 해당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은 중간 정산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 중단의 경우 이후 퇴직연금 제도를 재개할 수 있으며 제도가 중단된 기간에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및 운용 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이 계속 수행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부터 적립금 운용 방법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 퇴직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경남은행 퇴직연금이 함께하겠습니다.